왕이었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강물에 둘러싸인 외딴 땅으로 보내진다면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선의 임금이었던 단종은 전쟁에서 패한 장수도 아니었고 백성에게 버림받은 폭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너무 일찍 권력의 한가운데 놓였으며 결국 가장 가까운 혈족에게 왕좌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은 그를 곧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먼 곳으로 보내 세상과 떼어 놓으려 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소년왕을 두고 권력은 왜 끝까지 불안해했을까요? 왜 그 이름조차 완전히 지우지 못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이 된 비극, 영월 청령포의 단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 제6대 왕 단종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겉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린 임금에게 그것은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놓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정사는 대신들이 떠받들고 있었고 왕실 안에는 유력한 종친들이 있었습니다. 궁궐은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질서정연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단종은 분명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왕좌를 스스로 지킬 힘은 아직 없었습니다. 왕관은 머리 위에 있었지만 그 왕관의 무게를 버틸 힘은 너무 어린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무렵 조선 전국에서 가장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의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였던 그는 정치력과 결단력,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어린 단종 곁에는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왕을 보좌하며 왕권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은 수양대군에게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453년 결국 계유정난이 벌어집니다. 수양대군은 정변을 일으켜 단종을 둘러싼 핵심 세력을 제거했고 전국의 주도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단종은 형식상 왕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미 왕좌는 서서히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궁궐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다른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가장 잔인한 순간은 언제나 칼이 눈앞에 들이닥칠 때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자신이 더는 아무도 지킬 수 없고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조금씩 깨달아가는 시간, 어쩌면 바로 그런 시간이 더 깊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단종의 궁궐은 화려한 왕궁이었지만 그에게는 점점 조용한 감옥처럼 변해갔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남은 사람들마저 살아남기 위해 입을 닫아야 하는 공간. 겉으로는 위례와 질서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이미 두려움과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단종은 왕이면서도 누구보다 외로운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1455년 단종은 결국 왕위를 내주게 됩니다. 기록에는 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라기보다 이미 기울어진 힘 앞에 남은 마지막 형식에 가까웠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했고 조선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모든 일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바뀌었고 정변은 성공했으며 조정의 권력도 새로운 주인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세조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단종이라는 존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좌를 빼앗긴 전임 왕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불안을 남깁니다. 단종은 더 이상 군사를 거느리지 않았고 정사를 논할 수도 없었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본래의 임금이었습니다. 실제로 단종 보기를 꾀하는 움직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는 인물들 역시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이쯤 되면 분명해집니다. 세조가 두려워한 것은 단종 개인의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이 끝내 경계한 것은 단종이라는 이름이 가진 정통성이었습니다. 칼로 왕좌를 차지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 마음속에서 누가 본래 임금이었는가 하는 기억까지
한순간에 지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단종은 상황의 자리에서도 밀려나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1457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여기서부터 단종의 이야기는 궁궐의 정치극을 넘어 한 인간이 세상에서 천천히 지워져가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청령포는 참 묘한 장소입니다. 풍경만 보면 아름답습니다.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쪽마저 험한 지형으로 막혀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절경이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조용하고 고요한 풍경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형 때문에 그곳은 벗어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인 동시에 권력이 선택한 고립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청령포의 비극을 더 크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자연의 풍경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사람을 세상에서 떼어놓기 위해 선택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단종을 단지 멀리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식도 정치의 중심도 혹시라도 남아있을 보기의 가능성도 함께 끊어 놓으려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너무도 잔인합니다. 왕이었던 소년이 더는 궁궐도, 더는 신하도, 더는 의뢰도 없는 곳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서울의 권력자들에게는 그저 정치적 정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종 개인에게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이었을 것입니다. 궁궐의 침묵은 적어도 사람들 사이의 침묵입니다. 하지만 청령포의 침묵은 강물과 바람, 절벽이 함께 만드는 침묵입니다. 말소리도 멀어지고 사람의 발길도 드물고 왕궁의 기척도 닿지 않는 자리. 한때 조선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라의 가장 외로운 끝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단종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왕좌에 앉아있을 때의 단종은 어린 왕이었고 정쟁이 한가운데 놓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청령포의 단종은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왕권의 장식도 궁궐의 형식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유배된 소년왕이라는 사실만 남습니다. 그래서 단종의 비극은 청령포에 이르러 더 깊게 마음을 파고듭니다. 힘을 잃은 뒤에야 한 인간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영월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단종을 바라보았을까요? 기록이 그 감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기억은 분명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영월에는 청령포와 관풍헌, 장릉을 비롯해 단종을 둘러싼 장소와 이야기들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종의 비극이 단지 중앙정치의 한 장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오래 남은 상처였다는 뜻입니다. 서울은 단종을 잊게 만들려 했지만 영월은 오히려 그를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문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문도는 영월의 호장으로 전해지며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 후한을 무릅쓰고 시신을 수습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조용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권을 뒤집은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거사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모두가 두려워 물러선 자리에서 버려진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일, 그것은 때로 칼을 드는 일만큼이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권력은 사람의 생사만이 아니라 죽은 뒤의 예우까지 좌우하려 듭니다. 누구는 성대하게 장례를 받고 누구는 이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 시대의 어문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것은 단순한 장례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권력이 죄인이라 부른다 해도 인간의 마지막까지 버릴 수는 없다는 선택이었고 한때 임금이었던 존재를 끝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는 그가 비극적인 왕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마지막 앞에서 끝내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거대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비극 앞에서 끝내 물러서지 않는 한 사람의 양심입니다. 단종은 결국 영월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무거운 비극 가운데 하나로 남습니다. 전쟁처럼 수많은 피가 흐른 것도 아니고 궁궐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멀고 너무 조용한 곳에서 생이 끝났기 때문에 더 슬픕니다. 한때 나라의 임금이었던 사람이 세상과 단절된 채 삶을 마감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를 서서히 지우려 했던 시대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조는 분명 강력한 군주였고 국정 운영 능력을 인정받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 즉위한 군주였고 그 과정은 조선의 도덕과 정통성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바로 그 모순 때문에 세조는 왕이 된 뒤에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쥐었지만 그 권력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단종은 멀리 있어야 했고 조용해야 했고 끝내 살아남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뜻대로만 남지 않습니다. 조선이 단종을 지우려 할수록 후대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더 또렷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청령포는 단순한 유배지가 아니라 조선이 어린 왕을 어디까지 몰아붙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고 장릉은 권력이 끝내 지우지 못한 기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외딴 강가로 밀려났던 단종이 죽은 뒤에는 오히려 조선의 가장 슬픈 이름 가운데 하나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쌍한 왕의 사연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에는 더 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왕이란 무엇인가? 정통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권력이 사람을 무너뜨릴 때 인간은 어디까지 침묵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양심을 선택해야 하는가? 단종은 왕좌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승패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긴 시간의 눈으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세조는 조선을 다스렸지만 단종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권력은 승패를 가르지만 기억은 늘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남깁니다. 그래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단종의 영월 시기를 배경으로 삼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단종의 비극은 궁궐의 정변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은 모든 것이 끝난 뒤 한 소년 왕이 강가의 바람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시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단종은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끝내 그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왕이었던 아이는 외딴 곳으로 보내졌고 권력은 그 이름을 멀리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그를 숨기지 못했고 영월의 바람은 그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좌를 차지한 사람이 역사의 승자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도 끝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사람이 진짜 역사 속 승자일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